안녕하세요. 저는 수도 학원에서 국무원 전자직을 공부하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국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이 학원을 통해서 유도무기 직렬을 합격해서 현재 복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추천으로 저는 같이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유도무기 직렬이란 게 전자, 기계, 국어 이렇게 세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 국어는 계속 써왔던 거라서 좀 괜찮은데 이제 기계나 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살면서 이게 접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과목들이라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학원의 시작은 저도 유도무기 직렬로 시작을 했다가 전자에 조금 더 소질이 있다는 거를 한 4월 달쯤에 깨달아서 그때 바로 그냥 과감하게 전자직으로 틀어버렸습니다. 네, 제가 전자공학을 먼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제공되는 기본 수업과 심화 수업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들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학원에서 그 수도고시학원 인터넷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초전자 수업을 같이 또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초전자 수업도 제가 한 3번 정도 다 돌려서 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본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 기본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김기환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책인데 그 책이 저한테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정독은 한 5번 정도 한 것 같고 문제도 중간중간에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도 한 3-4번씩 계속 보면서 눈에 익히는 과정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의 이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뭐 태분항의 정리, 노튼의 정리를 쓴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어려웠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이거 막 설명도 같이 해도 돼요? 제가 적으면서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으면은 태분항의 정리를 구하려면은 여기 출력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이 출력 전압을 구하려면 이 출력과 병렬로 걸려있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그 출력 전압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태분항의 정리를 쓸 때는 이게 태분항 전압이 되는 건데 여기 전압을 구하려면 여기 흐르는 전류만 알면은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류의 흐름으로 노튼의 정리나 태분항의 정리나 중첩의 원리를 다 이해해서 푸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 수업 과정일 제가 한 2번 정도 총 4개월치 수업을 들은 뒤에 이제 3월달부터 심화 수업을 같이 병행을 했는데 이 심화 수업 내용 중에 상당히 난해했던 부분이 자기약, 교류회로의 벡터 표시, 복소수, 이쪽 아래식 병렬공진, 직렬공진 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심화책을 이것도 한 3번, 4번 정도 문제를 계속 풀고 정리를 또 따로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는 그냥 머릿속에 그게 남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이렇게 뚝딱뚝딱 해도 문제가 다 풀리는 그렇게 되던데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제공된다는 기초전자 수업이 이제 김태현 박사님이 수업을 해주시는 그건데 저같이 이제 막 비전공자들은 무조건 꼭 듣고 기본 수업이든 심화 수업이든 듣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이 또 추가로 이제 아예 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전부가 대부분 다 비전공자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무료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또 말로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수업도 있는데 그때 나눠주시는 프린트물도 저도 한 3-4번은 계속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 내에서 학생들 한 5명 정도 모여서 스터디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자 스터디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하고 나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한 번 수업했던 내용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잘 남았던 게 그 파형 정형 회로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제 막 이런 회로가 나오는데, 이것도 막 저기 저항 다이오드면은 클리핑 회로고, 아니면 여기 콘덴서 다이오드면은 클램핑 회로고, 그리고 다이오드 방향이 위 오른쪽이면은 위에만 나온다는 소리라서 베이스 클리퍼라는 소리고, 좀 그런 식으로 쉽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심화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기본 전자공학과 다르게 좀 더 딥하게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받았는데, 제일 처음 이 수업을 들었을 때는 저는 뭐 제가 외국어 수업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그것도 또 처음엔 그렇더니 계속 보다 보니까,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용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외워버리면은 그게 또 이해가 되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모스 FET나 뭐 기본적인 증폭 회로, 그리고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내용 양도 방대하고 뭐 복잡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아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김기환 교수님이 심화 수업 때 설명해 주신 수업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제 매달 모의고사를 치는데, 제가 올해 초 1월달 모의고사 전자공학 점수는 50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문제를 갖다 놔도 9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서, 이제 뭐 저같이 공부하면은 딱히 막 전자공학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 문제풀이 시간에서도 김기현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문제들을 찝어서 모아서 저희 모의고사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주시는 게 있는데, 그 문제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수강은 뭐 학원 이런 수업을 안 듣더라도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풀이 수업은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원 문제풀이 문제들로도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찾아서 그 공무원 기출 문제들 중에 뭐 5급, 7급, 9급 전자회로, 전자공학개론 그런 문제들을 싹 전부 다 풀고 다 풀이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어차피 저희가 치는 시험에는 나오지도 않으니 그냥 과감하게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공개된 국가직 기출 문제들 양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최우영 유레카 전자공학이라고 책이 있는데, 그게 단원별로 모든 기출 문제 아니면 보건 문제들을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문제집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3월 달쯤에 사서 지금 5월 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번 정도씩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엔 육군 유도무기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전자에 흥미를 좀 더 느끼고 제가 잘한다는 걸 알고 전자직으로 튼 데다가 육군 유도무기직이 아니라 해군 전자직으로 지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육군 유도무기직을 지원을 했다가 전자직으로 바꾸면서 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기계공학 대신에 전자회로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처음에는 엄청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자회로 자체가 전자공학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스 FET 부분은 이게 전공책에서도 내용이 한가득이 될 만큼 내용도 엄청 방대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원장님께 제가 조언을 구해보니까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스 FPT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김태현 박사님이 이제 제공해 주시는 무료 강의 중에 하나인데 모스 FPT의 간단한 뭐 입력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 전압 이득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막상 이제 문제로 그냥 부딪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기출 문제를 막 그냥 풀기 시작했는데 기출 문제를 또 풀다 보니까 또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또 풀지를 못하겠고 그런 상황이 반복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 최우영 교수가 이제 편찬한 그 유레카 책을 사고 그 책의 강의까지 저는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론 내용도 외워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 김태현 박사님이 하시는 그 모스 FPT 그 강의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완벽하게 불이 탁 켜진 것처럼 이해가 팍 됐습니다. 그것도 저는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 전자회로에서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공부 방식은 저는 일단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냥 모든 기출문제들 다 풀어보고 그 유레카 책도 총 3권인데 두께가 상당합니다. 그것도 싹 다 풀어봤고 무엇보다도 일단 이해가 되면은 외워지는 게 쉬운데 이제 전자공학에서는 이해가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바로 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다 외워버리고 그것도 외우고 나면 그게 또 이해가 되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외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전자공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처음에 최우영 그 강의가 좋다고 해서 그 강의를 먼저 문제풀이만 이론을 제껴놓고 문제풀이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이 아예 안 잡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봐도 이걸 왜 이렇게 푸는 건지 이게 왜 이때는 이걸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 못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일단 뭐가 됐든 학원에서 이론 수업을 듣는 거는 저는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좀 굳이 막 방대하게 필요 없는 것들까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들만 가지치기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회로 해석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독학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같은 회로인데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좀 약간 목에다 걸면 목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는 그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니까 학원에 다니면서 여기 수업해 주시는 교수님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질문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험생들 같은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끼리 또 막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알려주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서 저는 학원 다닌 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학원에서 시행한 5월 모의고사도 제가 또 같이 응시를 했었는데 그때 시험에서 제가 전자공학이 92점이 나왔고 전자회로가 96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막 그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같은 시험에 치는데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점수가 월등히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학원에서 이제 정해준 커리큘럼을 똑같이 따르면서 저는 저대로 또 다르게 막 기출문제를 엄청 많이 푼다든지 아니면 좀 더 딥한 내용을 공부를 따로 한다든지 해서 아마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 기초 이론 수업이나 기본 전자공학 수업이나 심화 전자공학 수업이나 그리고 추가로 김태현 박사님이 또 수업해주시는 모스 FPT 부분도
다 들으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본 시험에서는 평균 90점이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바로 전자 7급을 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5급 사무관이 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들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끼리 이렇게 같이 얼굴 부대끼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온라인 강의와는 다른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의욕이 안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저도 또 하게 되고,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을 알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온라인 강의만 듣는 사람들은 딱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저는 딱 확실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학원생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도 유지하면서, 어차피 다 같이 합격을 하면 어차피 얼굴을 볼 사람들이니까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